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 이야기 여러 마디 하고 있죠. 좀 한마디가 아니라. 화제가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4강 주재 한국 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나온 이후에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외교안보팀으로는 안 된다면서 강 장관보다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보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딱딱한 장면밖에 없다가 여러 가지 청와대 장면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상상을 주무시기 전에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직접적으로 누구누구를 갈아치워라 누구누구를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뭐뭐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말은 없어요. 네. 어쨌든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도 본인이 거의 대통령이 준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사건이 워낙 많았어요. 우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 인준은 다 됐거든요. 이때까지. 예. 게다가 청문회는 100일 전에 했어요. 네. 네. 100일 전에 청문회 했고 그때 보고서도 채택이 됐어요. 예. 그러면 사실 통과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갑자기 부결됐는데 부결된 것을 다들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뻐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당황하고 하는 걸 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더 커진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에 결정권을 가졌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굉장히 사안이 커졌죠. 예. 그 자체라도 이미 큰 사건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새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차 핵실험 이후에 예. 그 김정은, 예.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권을 가졌다. 이거나 김희수 부결시킨 뒤에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비슷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 그랬다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비슷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욱이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결된 다음 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예. 김희수 이 낭만 김희수 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예. 참 올고준 분이다. 아니,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니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 놓고 참 괜찮은 학생이다. 문제는 그 아버지다. 아버지가 문제는 문제인 것이지. 그 왜 학생을 퇴학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전북 출신의 첫 호남이 배출하는 헌재소장이 되게 직전인 분이었고 네. 국민의당이 반대만 안 했다면 게다가 박지원 대표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분이고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게다가 지금 문제도 없다는 분이니까 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런 거죠. 예.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거죠. 이유 없는 반항 같은 이유 없는 살인 같은 거죠, 사실은. 묻지 마 하고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면은 부결시켰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또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랄까요 당론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이라서 그랬다. 이렇게. 예, 그 국민을 또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일정하게 이렇게 그 표를 나누어 가지고 찍도록 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기들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죠. 라는 건데 결국 뭔가면 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낙마시키기로 이렇게 표를 작동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소위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 좀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내 힘을 봐라. 응? 내가 해냈다 이런 것 같고 박지원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이거 못해가지고 안 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랬다고 하고 또 원내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아니 우리는 그 후보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나오고. 예, 후환이 좀 두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먼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저쪽 책임이다. 민주당에서 이탈했을 거라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떠넘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 뭐 그런 거 관계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폭 실험한 것처럼 다음은 어디야 뭐 그 얘기 바로 나왔잖아요. 예. 다음은 강경하다. 주중 사강 대사. 예. 4대국 대사 다 교체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 거의 뭐 과한 포위 사격하겠다. 과한 포위 사격. 예. 제가 지난 주말에 가까운 호남에 있는 국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좀 했거든요. 네.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히 통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뭐 그렇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지금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 이 박지원 전 대표가 예. 치밀한 좀 대비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박성진 후보자하고 유영진 식약처장, 탁형민 행정관 해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이거 사실입니까? 우선 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저도 우원식 대표 우리 민주당의 우원식 대표께 열심히 말씀 쭉 들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네. 특히 이제 대상이 우리하고 협력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이 가장 가까운 당이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확신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쪽에서 언질들을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들리는 말로는 특정인이 조직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작용을 했다 그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갑작스러운 어떤 기류 변화 그런 게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유영진 식약처장이나 탁현민 행정관 이런 분들하고 또 박성진 후보자 중소기업 부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하고 서로 연관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다소 약간은 감정적인 어떤 충돌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여러 의원들하고, 개인적인 교감을 좀 해본 결과에 따르면, 네. 제 나름대로 판단은, 특정인의 작용, 또,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지 않느냐, 막판에. 그래도 혹시 예. 박성진 후보 정도가 만약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다거나 예. 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 정리가 좀 되었더라면 이 사실은 어제 그 가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박성진 후보는 김희수 헌재 소장을 반대하는 측에서 더 지키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기류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서로 반대잖아요. 예.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특정 어떤 작용 이런 게 막판에 좀 하면서 매표가 이동하면서 근소하게 부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부결시키자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안 하시는데 존재감을 과시했다고는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죠? 네, 결정권 얘기도 하셨고.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보면 그런 게 그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상당 부분 기류 변화에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이 대목은. 네. 그래도 뭐 특정인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말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국민의당 뭐 사실 상당히 좀 매섭게 뭐 청와대도 그렇고 좀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의당 도움 없이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맞죠. 현실이죠. 그것은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민주당 의총에서도. 예. 조금 뭐 서운하긴 하지만 또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손을 잡고 가야 될 상대는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하고 협치하고 또 소통하고 하는 구조를 앞으로 키워가야 되겠죠. 아, 예.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그 부결 사태 이후에요. 예.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좀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 혹시 있으시던가요? 저하고 가까운 의원들은 이제 대부분이 거의 전원이 김인수 현재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본인들도 놀라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어쨌든 참 서로가 좀 안타깝게 됐다는 그런 유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호남 민심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좀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움직일까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저도 호남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예산 홀대론 갑자기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예산이 지금 SOC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줄었는데 다 줄어들었는데 이 호남만 줄어든 것 양 이렇게 계속 했단 말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이렇게 시도민들이 또 호남 지역민들이 쉽게 속고 말이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번 이 사태까지 같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일단 이번 그 김인수 후보자 부결에 대해서 그 지역 민심 좀 파악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우선 전화가 많이 오니까요. 아, 예. 어떤 전화가 많이 옵니까? 아이고, 굉장히 쾌강된 전화들을 하더라고요. 호남 예산 다 뺏어갔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호남 출신 부결시켰다. 네. 낙마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맞는, 실제 그렇잖아요? 특히 전북 쪽에서 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후보자께서 보면 이제 출신은 전북인데 학교는 전남 광주에서 다녔어요.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양지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전북도 마찬가지고 전북은 원래부터 이제 상당히 국민당에 대한 기류가 광주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쭉.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할 가능성이 많죠. 예, 이것도 굉장히 또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거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텐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말이죠. 왜 부결적으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글쎄 부결적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찬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다는 것이 확실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여러 가지 깊은 생각들을 하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예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호남보다 더 중요한 또 어떤 세력이나 기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의 어떤 정서를 정확히 잊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SNS에다 우리 당에 네. 소속의 어떤 분이 내놓은 거 보니까 아주 생각이 깊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다 그런 지적한 거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
바른정당하고 연대 내지 통합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그쪽 분들이 대답하실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옳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5.18 진상조사특별법 그 대표 발의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발의했습니다. 오늘.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까요? 협조를 잘 할까요? 협조하죠. 저는 이제 호남 의원님들은 뭐 저하고 생각이 똑같죠. 그렇습니까? 5.18에 대한 어떤 집념 내지는 또 염원을 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미 국민의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하나 이미 발의가 된 게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병합해서 심리가 될 것이고 국민의당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접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 비호남 출신이라고 할까 뭐 비례대표 분들이 뭐 이런 분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호남 출신 의원들의 이 의사와 여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함께 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어찌됐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국민의당과 협치 구조를 만드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매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호남 출신 의원들은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는 더욱더 이제 교집합이 많은 분야 아닙니까? 5.18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의 주된 세력들이, 소위 지역구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호남 출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협치해 나가는, 또 협의해 나가는, 서로, 중요 사안에서는 함께 공동구조를 취해 나가는 모습이 생길 수 있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었습니다. 하게 이렇게 표를 나누어 가지고 찍도록 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기들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죠. 라는 건데 결국 뭔가면 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낙마시키기로 이렇게 표를 작동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소위 이제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 좀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내 힘을 봐라. 응? 내가 해냈다 이런 것 같고 박지원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이거 못해가지고 안 들어주고 그래서 이랬다고 하고 또 원내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아니 우리는 그 후보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나오고. 예, 후환이 좀 두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먼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저쪽 책임이다. 민주당에서 이탈했을 거라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떠넘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 그런 거 관계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폭 실험한 것처럼 참 괜찮은 학생이다. 문제는 그 아버지다. 아버지가 문제인 것이지. 그 왜 학생을 퇴학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전북 출신의 첫 호남이 배출하는 헌재소장이 되게 직전인 분이었고 네. 국민의당이 반대만 안 했다면 게다가 박지원 대표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분이고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게다가 지금 문제도 없다는 분이니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런 거죠. 예.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거죠. 이유 없는 반항 같은 이유 없는 살인 같은 거죠, 사실은. 묻지 마 하고 그냥 찔러버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면은 부결시켰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또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랄까요? 당론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이라서 그랬다. 뭐 이렇게. 예, 국민을 또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굉장히 사안이 커졌죠. 예. 그 자체라도 이미 큰 사건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새 뭐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차 핵실험 이후에 예. 그 김정은, 네.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권을 가졌다. 이거나 김희수 부결시킨 뒤에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비슷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 그랬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비슷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욱이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결된 다음 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예. 김미수 이 낭만 김미수 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예. 참 올고준 분이다. 근데 저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니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 놓고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 이야기 여러 마디 하고 있죠. 저 한마디가 아니라. 화제가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4강 주재 한국 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이 나온 이후에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외교안보팀으로는 안 된다면서 강 장관보다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보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딱딱한 장면밖에 없다가 여러 가지 청와대 장면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상상을 주무시기 전에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직접적으로 누구누구를 갈아치워라 뭐 누구누구를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뭐뭐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말은 없어요. 네. 어쨌든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도 뭐 본인이 거의 대통령이 준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사건이 워낙 많았어요. 우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 인준은 뭐 다 됐거든요. 이때까지. 예. 게다가 청문회는 100일 전에 했어요. 네. 네. 100일 전에 청문회 했고 그때 보고서도 채택이 됐어요. 예. 그러면 사실 통과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갑자기 부결됐는데 부결된 것을 다들 예상을 못 했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뻐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당황하고 하는 걸 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더 커진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